안녕하세요. 버그 없는 프로그램 만들기 테스팅의 관점으로 근데 이제 블록체인을 곁들인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각종 웹 서비스, 백엔드, 프론트엔드 가리지 않고 다양한 웹 서비스를 만들다가 현재는 블록체인 엔지니어로 오스모시스라는 회사에서 2년째 근무 중이고요. 오스모시스는 한국에 있는 회사는 아니고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고 팀원들은 리모트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오스모시스에서 P2P, 합의 알고리즘, 암호화학, 블록체인 코어 로직 등 가리지 않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버그 없는 프로그램에 집착을 하는지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제가 메인테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서만 단독으로 64조 원의 사용자 자산이 거래되고 유치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로직은 사용자의 자산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만약 저희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용자는 자산을 손실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실존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보안이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버그 없는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는 블록체인의 그 고유한 특성도 몇 가지 있는데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블록체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 이번 발표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 블록체인은 쉽게 말하면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일 때 문제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주체가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게 되면 그 정보가 기록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쓰여진 역사는 역사로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서 롤백이라고 하죠. 롤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하면 그 버그가 발생하기 전의 시점으로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사용자의 자산과 직결된 곳에서 버그가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사용자는 영구적으로 자산을 손실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규제랑 법률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아직 다행히도 한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이런 버그 때문에 혹시 앞에 화면 다시 돌려줄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다행히도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의 버그 때문에 개발자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례가 아주 많고요. 제가 아무리 책임감 있는 열성적인 개발자라 하지만 당연히 법률적인 책임을 지고 싶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에 집착하는 이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분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인데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만약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다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버그를 고쳐야 되기 때문에 버그를 고치기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앞에 있는 기사들을 잠깐 보실게요. 제가 스크린샷을 여러 군데 찍어왔는데 잠깐 같이 읽어보자면 Cosmos face DeFi exchange, Osmosis hit by 5 million exploit, Osmosis to cover 5 million exploit loss, chain 2 remain halted for 2 days.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스모시스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맞고요. 실제로 작년 말에 저희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버그로 63억 원 정도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사용자들은 체인이 이틀 동안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자랑처럼 얘기할 건 아닌데 이런 예시를 드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전에도 사실 테스트는 충분히 하고 있었지만 이 63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테스트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진짜 버그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물론 63억 원은 저희 재단에서 다 처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이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버그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분야에는 도대체 테스팅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쓰는 각 테스트 단계나 이런 테스트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아니면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어떤 테스팅 방법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 좀 테이크어웨이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테스트의 인덱스입니다. 유닛 테스팅, 뮤테이션 테스팅, 엔드투엔드 테스팅, 퍼스트 테스팅 이렇게 4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별표 쳐져 있는 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테스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생소하실 테스트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별표 치신 테스트에 대해서 들으실 때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이 발표를 좀 더 유익하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닛 테스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닛 테스팅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닛 테스팅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게요. 유닛 테스팅은 유닛,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것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테스팅을 진행하는 겁니다. 주로 뭐 함수, 메소드 이런 게 되겠죠? 블록체인에서의 유닛 테스팅은 기존 현업에서 쓰이는 유닛 테스팅과 매우 흡사하게 진행됩니다. testing.t 패키지를 사용해서 어설션을 하고 테스팅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닛 테스팅 단계에서도 프로그램의 스테이트 모킹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에서 보통 유닛 테스트는 독립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그 메서드나 함수를 테스팅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함수를 테스트하고자 합니다. A 인풋을 넣었을 때 B 아웃풋이 나오는지 테스팅하는 방법으로 주로 테스트 코드를 짜실 겁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닛 테스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닛 테스트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처럼 진행합니다. 만약 테스트하고 싶은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와 관련된 모듈들, 그거와 관련된 API들도 다 같이 셋업을 미리 같이 하고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함수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API들이 연관된 API들이나 모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같이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모든 유닛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인 스테이트를 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테스트 /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테스트에서 보통 컨텍스트나 뭐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럴 때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게 테스트 숫입니다. 테스트 숫은 테스티파이 라이브러리 일부고요.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테스트 환경 구축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저희처럼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짜거나 뭐 유닛 테스트를 짜거나 할 때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계속 셋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반복적인 테스트 코드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 수트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라이프사이클 메서드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개발자는 천마디 말보다 코드겠죠? 코드로 한번 볼게요. 테스트 수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왼쪽 상단 첫 번째 줄에 좀 폰트가 작긴 한데 보이시는 게 테스트 수트의 스트럭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수터 수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조건이 딱 한 개만 있거든요.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테스티파이 수터 수트를 임베드하고 있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트를 정의했다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테스트 정의를 하는 방법이 있죠. 테스트 접두사를 붙이고 안에 testing.t를 아규멘트로 넣어주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 수트를 돌려줄 테스트를 하나만 짜주시면 되고 이제 왼쪽에서 세 번째 줄에 보이시는 setup 수트라는 그 메서드가 이제 수트에서 지원을 해주는 메서드인데 이렇게 setup 수트 안에 수트의 메서드로 setup 수트라는 메서드를 정의하고 안에 setup 로직을 정의하게 된다면은 이제 수트 아래에 있는 모든 테스트를 런하기 전에 수트에서 자동으로 이 테스트를 런해주고 셋업을 해주게 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테스팅 셋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다른 API들이나 모듈들이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테스팅 셋업해야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네, 그리고 실질적인 테스트 정의는 마지막 줄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트의 메서드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번외편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테스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나 뭐 먹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같이 테스트를 합니다. 이럴 때는 수트를 임베드 하되 다른 필드도 같이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뭔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뮤테이션 테스팅입니다.
뮤테이션 테스팅은 사실 작년에 제가 컨퍼런스를 갔을 때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만나서 이제 뭐 발표를 드는 건 아니고 행사가 끝나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요즘 테스트에 대해서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테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더니 뮤테이션 테스팅 써봐라 해서 뮤테이션 테스팅 뭐지? 하고 말을 들어보게 됐고 그렇게 깊이 있게 파다 보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테스팅 방법이구나 싶어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주 흥미롭게 느끼실 테스팅 방법일 것 같은데요. 뮤테이션 테스팅이란 테스트를 돌릴 때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은 수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저희가 말한 작은 수정은 프로그램이 소스 코드에 있는 synthetic change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 테스트 프레임워크가 저희 소스 코드를 계속 이터레이트 하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조금씩 수정을 하게 됩니다. 뭐 less than이었다면 뭐 bigger than으로 바꾸고 return true였다면 return false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이를 만들고 이런 걸 뮤텐트라고 하고 뮤텐트 상태일 때 fail을 하는 테스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소스 코드가 변경됐어요. 소스 코드가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fail하는 테스트가 없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가 뭔가를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위키피디아에 뮤테이션 테스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이 있어서 좀 같이 읽고 싶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를 만들 수 있지만 테스트를 생성하는 것은 여전히 테스트가 올바르고 요구사항을 충분히 커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요구사항들이 바로 구현을 창출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을 짜고 함수를 짜고 코드를 짜고 이것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짭니다. 테스트를 짜고 테스트가 통과하면 저희는 가정을 하게 되죠. 이 코드는 안전하구나.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코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 자, 그럼 위키피디아는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는 필요 없나? 이 테스트를 진짜 테스트해야지 우리가 완벽하게 이 코드를 테스트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진짜 안전한 코드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뮤테이션 테스트는 사실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담인데 뮤테이션 테스팅은 참고로 1980년대 논문을 통해서 처음 소개된 컨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논문에 대한 여론을 조금 살펴보면은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뮤테이션 테스팅을 돌리는데 컴퓨터 성능이 아주 안 좋아서 일주일, 2주일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소스 코드를 계속해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이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지금 컴퓨터 성능이 이만큼 안 나오는데 테스팅을 어떻게 2주를 돌립니까? 이게 아주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대부분이었고요. 하지만 현대사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컴퓨터 성능 아주 좋습니다. 뮤테이션 테스팅 금방 돌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뮤테이션 테스팅이 진짜 빛을 발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뮤테이션 테스팅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서 뮤테이션 테스팅이 어떤 뮤턴트를 만들고 어떻게 변이를 시키고 어떻게 테스트를 하는지 좀 더 깊게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뮤테이션 테스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뮤테이션 테스팅 프레임워크 내에서 소스 코드를 자체적으로 변이를 시킵니다. 뮤턴트를 만든다고 하죠. 자,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펑션이 있다고 칩시다. is user old enough. 그리고 유저를 아규먼트로 받습니다. 그리고 유저 에이지가 18세 이상이면 true를 리턴하는 간단한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뮤턴트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나? 이때 변이를 어떤 식으로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자체적으로 발생시키냐? 이 리턴 유저 에이지가 18세 이상일 때의 스테이트먼트를 테스팅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체적으로 초과로도 바꿔보고 미만으로도 바꿔보고 그냥 리턴 true로도 바꿔보고 리턴 false로도 바꿔보는 겁니다. 프레임워크 내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 각각의 변형을 뮤턴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만약 return false로 바꿨어요. 근데 fail한 테스트가 없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테스트가 뭔가 이상하다. 저희가 짜고 믿고 있는 테스트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뮤테이션 테스팅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뮤테이션 테스팅에서 그럼 변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뭐 대충 알겠습니다. 뭐 뮤테이션 테스팅이 조금 자체적으로 테스팅 프레임워크 내에서 뭔가를 변형시킨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사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체적으로 변이를 시키는 것인가? 소스 코드를 도대체 어떻게 에디트를 하는가? 뮤테이션 테스팅에서 기본적으로 3가지 뮤테이션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로 조금 알기 쉽게 가져와 봤는데요.
myTest라는 함수가 있고 에러를 리턴하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A와 B에 각각 10이랑 5를 어사인하고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A가 B보다 작을 시에는 에러를 리턴하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뮤테이션 테스팅에는 세 가지 종류의 뮤테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트먼트 뮤테이션. 저희가 분명히 A랑 B는 10이랑 5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시작했죠. 하지만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B는 10이고 A는 5고 B는 10이다. 여기 버그가 있네요. 네. A는 10이고 B는 5다. A는 5고 B는 10이다. 이런 식으로 변이를 시키는 스테이트먼트 뮤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바이오 뮤테이션. 어떤 저희가 어사인하는 밸류가 아까 10이랑 5였죠? 테스팅 프레임워크 내에서 그 값을 바꾸는 겁니다. 10이랑 5였어? 그럼 15랑 5를 한번 함수에 넣어봐. 그리고 에러가 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또 decision mutation. 아까 분명 A는 B보다 작을 때 에러가 나타나게 했는데 테스팅 프레임워크 내에서 이렇게 decision tree, B가 A보다 크게 변형시키는 뮤테이션도 가능하고요. 이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마커스라는 사람 만났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툴입니다. 지금 고 뮤테이션 테스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고요. 오픈소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포크 하시거나 뭐 소스 코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커스텀 뮤테이터들도 추가 가능하다는 걸 조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뮤테이션 방법, 기본 지원하는 뮤테이션들 있잖아요. 뭐 decision 뮤테이션, 뭐 statement 뮤테이션 이런 것들 말고도 만약 나는 근데 다른 거를 좀 변이시키고 싶어. 내 취향에 맞게 우리 소스 코드에 맞게 변이시키고 싶어를 대비해서 좀 커스텀 뮤테이터들도 추가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만 봐도 저희는 고에서 지원하는 기본 연산자나 arithmetic operation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라운딩이라던가 뭐 간단한 어디션도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arithmetic operation도 굉장하게 저희가 직접 정의해서 사용하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저희가 만든 커스텀 뮤테이터의 예입니다.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add는 subtract로 바꾸고 sub는 add로 바꾸고 multiplication은 quotient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스텀 뮤테이터들도 추가 가능하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뮤테이터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뮤테이션 테스팅 프레임워크를 포크했다고 칩시다. 이걸 저희는 한층 더 나아가서 CI로 자동화를 해놓습니다. 뭔가 스크립트 쓰고 싶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첨부를 했고요. 이 QR코드는 뭐지? 이 QR코드는 제가 넣은 게 아닙니다. 네, 여튼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링크가 뮤테이션 테스팅을 CI로 좀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제가 쓰실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첨부를 해봤고요. 저희는 이제 그 GitHub 액션을 통해서 매주 뮤테이션 테스팅을 자체적으로 돌리고 그 결과를 리포트로 이슈로 적어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뮤테이션 테스팅을 CI로까지로 자동화해 놓으면 아주 완벽한 테스팅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end-to-end 테스팅입니다. E2E 테스트라고 주로 부르는데 end-to-end 테스팅의 약자고요. 실제 사용자 경험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유저 플로우를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유닛 테스팅이랑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닛 테스팅은 하나의 작은 유닛이라고 불릴 만한 것에 대해서 테스팅하는 건데 end-to-end 테스팅은 그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랑 또 다릅니다.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 그거와 관련된 모듈이나 뭐 API를 셋업하고 같이 테스트하는 게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 쳤을 때 end-to-end 테스트는 진짜 저희 프로그램을 하나의 스택으로 보고 그 스택을 통째로 놓고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전체적인 걸 아우르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QA랑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테스팅 분야죠. 블록체인에서는 end-to-end 테스팅을 조금 다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은 분산화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카산드라 있잖아요. 카산드라랑 뭐 비슷한 결이 있다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화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컴퓨터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컴퓨터가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때도
하나의 컴퓨터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산화된 다양한 컴퓨터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도 아주 큰 위험이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혹은 마이그레이션 테스팅용으로 저희는 엔드투엔드 테스팅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산화된 있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좀 작죠? 네, 좀 작네요.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 빨간 줄에 있는 것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빨간색에 보면 체인 A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s.configure.getChainConfig 0. 체인을 A를 정의해보고 있고 밑에 줄에는 똑같이 체인 B를 정의해보고 있습니다. s.configure.getChainConfig. 여기서 이 getChainConfig에서 무엇을 하냐 하면은 이거는 테스트 그냥 코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메서드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저희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커 이미지를 꾸어놨습니다. 도커 이미지를 꾸어놨고 그 이미지를 컨테이너화 시켜서 띄우고 도커에,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 분산화된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띄워보는 겁니다. 도커에 하나, 두 개.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체인 A 노드에서 send IBC, send를 해보는 겁니다. 체인 B에 체인 A 컨테이너로부터 체인 B로 한번 예시로 전송을 해보는 겁니다. 이 전송이 잘 되나, 이 두 개의 독립적인 컨테이너가 잘 소통을 하고 있나, 통신이 잘 되고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엔드투엔드 테스트에서요. 이렇듯이 저희는 엔드투엔드 테스트에서도 인프라나 데브옵스에 좀 비중을 크게 두고 있고요. 이게 근데 저는 아주 참신하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엔드투엔드 테스팅에서 뭔가 도커를 같이 사용해서 테스팅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분산화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만큼 좀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 테스트합니다. 마지막 퍼스트 테스팅입니다. 퍼스트 테스팅은 저희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게 이번 리서치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주로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레거시로 그냥 쭉 사용해 왔었는데 보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취약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테스팅 방법이라 하고요. 퍼스트 테스팅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랜덤한 입력값을 메서드나 프로그램에 주입하였을 때 그 프로그램의 출력값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이렇게 랜덤한 인풋값을 주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직접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어차피 저희 내에서 나오는 테스트이고 테스트 케이스들도 치우쳐지거나 모순되기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랜덤한 인풋 값을 준 퍼스트 테스팅을 통해서 저희가 모를 수 있는 에지 케이스들도 아주 쉽게 테스트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버그도 아주 쉽게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랜덤한 인풋 값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희는 퍼징이라고 정의합니다. 퍼징은 고 1.18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이 시작됐어요. 밑에 있는 스크린샷은 제가 고 공식 문서에서 스크린샷을 좀 가져와 봤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퍼스트 테스트, 이 하나의 통째의 코드 블럭이 퍼스트 테스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의 테스트랑 다른 점은 테스트 접두사를 붙이는 게 아니라 first 접두사를 붙여주고요. argument로 testing.t를 붙이는 것 대신 testing.f를 넣어줍니다. 첫째 줄에 빨간색으로 seed corpus addi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first tester한테 예시를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먹이고 싶어, 이런 종류의 인풋을 먹이고 싶어 라고 좀 설명하는 라인이고요. 그 밑에 파란색으로 왼쪽에 first targe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진짜 집중해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f.fuzz에 콜백 함수를 넣어줍니다. 테스팅 넣어주고 그 다음에 i.int s.string 넣어줍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fuzzing argument입니다. 퍼서한테 우리가 어떤 타입의 함수들을, 어떤 타입의 인풋 값들을 랜덤하게 생성해서 넣고 싶어라고 말해주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퍼징 아규먼트로 전달된 인자들은 그 퍼서에서 자동으로 퍼징되게 돼서 랜덤한 인풋 값으로 생성되고, 그 랜덤한 인풋 값으로 생성된 것들은 밑에 저희가 정의한 것처럼 저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함수 foo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퍼스트 테스팅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이거를 한 번 더 꼬아서 더 심오하게 테스팅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왜 퍼스트 테스팅을 그렇게 설계했는지 좀 넘어가기 전에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좀 당연한 건데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어떤 웹 서비스에서도 좀 당연한 건데 저희는 큰 대전제를 두고 개발을 합니다. get post가 있을 때 post만이 상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get으로는 프로그램의 상태를 못 바꾸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post만 진짜 집중적으로 잘 테스트한다면 이 포스트 액션들을 통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포스트 액션들을 잘만 테스트한다면 프로그램이 저희의 예상대로 행동할 것이다, 작동할 것이다를 의미하겠죠. 저희는 퍼스트 테스팅을 어떻게 다르게 하냐? 퍼스트 테스팅을 아까 앞에 보신 예시처럼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퍼징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를 놓고 엔드투엔드 테스팅처럼 프로그램 전체를 퍼징하는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스택을 통째로 띄우고 글로벌 퍼징 스테이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상태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지겠죠. 변수들도 만들어질 거고 상태들도 만들어질 거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들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고 그런 스택을 전체로 띄워놓고 여기다가 존재하는 다양한 포스트 API들을 막 때려보는 겁니다. 랜덤 시뮬레이터로, 퍼서로 막 포스트를 때려보고 이때 기본적인 제약 조건들이 여전히 충족되는가를 테스팅하는 겁니다.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기본 대전제가 존재합니다. 암호화폐의 총 공급량은 똑같아야 된다. 어떠한 액션이 일어나든 화폐의 총 공급량은 변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러한 기본 전제가 있다고 쳤을 때 저희는 퍼서에서 유저 간 송금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랜더마이즈된 포스트 스테이트를 저희 그 머신의 스택에 때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포스트들을 막 랜덤하게 보내본 다음에 여전히 이 암호화폐의 총 공급량은 똑같은가를 테스트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여전히 존재하는가, 여전히 떨어지는가를 테스트 해봄으로써 이제 저희는 글로벌하게 퍼스트 테스팅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Declarative Case Generation이랑도 좀 이어지는데요. Declarative Case Generation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언제나 만족되어야 하는 공리적인 조건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테스트에서 프로시저럴하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디클레레이티브하게 선언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스쿨 오브 하스켈에서 찍어왔어요. 사실 이런 디클레레이티브한 테스트 제너레이션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이 저는 아주 좋은 테스트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차용을 하고요. Declarative Case Generation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리적인 조건이 충족한다고 증명하는 걸 테스팅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테스팅하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일일이 테스팅하는 게 아니라 큰 대전제를 만족시키냐, 여러 가지 그 공리 조건들을 만족시키냐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랜덤한 변수들이 들어갔을 때 그것이 맞는 아웃풋을 가지고 오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사를 아시나요? 나사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사는 버그 없는 프로그램 만들기로 아주 유명하죠. 블록체인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버그가 없어야 되는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버그가 생기거나 뭐 작은 오차가 생기면 진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그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고요. 놀랍게도 나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8년 동안 리포트된 버그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항상 나사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버그 없는 프로그램. 살짝 개발자들 사이에서 밈처럼 존재하는 것 같아요.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없다. 근데 사실 저는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있다고 보고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날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날을 기약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